물질의 양을 개수나 부피나 질량 따위로 이제 비교를 하면 더 쉽게 양도 비교하고 양도 나타내고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여기 1- 화학식량과 몰에서는 사실 암기할 게 되게 없어요. 어렵다고 하는데 암기할 건 별로 없다. 중요한 거는 개념을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 개념이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고 복잡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신 다음에 실제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이제 공부해야지 개념이 완전히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다른 단원이랑은 다르게 이번 단원에서는 중간중간에 문제를 제가 섞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야지 개념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바로 A파트 화학양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학양론,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에 관한 이론이고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게 이거예요. 자, 1번 화학양론의 기본이죠. 기본은 먼저 다지고 가야 되죠. 뭐라고 써져 있죠? 물질은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다. 이거 인정하시죠? 물질은 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화학양론에서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법을 배운다. 앞으로 그럴 거예요. 물질의 양을 개수나 부피나 질량 따위로 나타내는 법을 배울 거예요. 세 번째,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은 매우 작다. 매우 작다. 그래서 묶음 단위인 몰로 입자의 개수를 나타낸다.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 매우 작은 거예요. 매우 작아가지고 얘들을 하나하나 세고 있기도 힘들고 얘들을 세도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너무 많이 세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묶음 단위인 몰로 입자의 개수를 나타낼 거예요. 자, 몰은 뭐였죠? 일종의 묶음 단위이다. 이게 화학양론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 너무 작아서 묶음 단위인 몰로 입자의 개수를 나타낼 거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몰과 개수를 보겠습니다.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을 몰로 한번 세볼 거예요. 왜? 개수로 세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세다가 그냥 뒤져. 그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몰로 묶어가지고 셀 거예요. 일단 개념은 이렇게 됩니다.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계란 한 판 하면 우리가 계란이 몇 개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계란 30개죠? 자, 이건 어떻게 알았나요? 하면 그냥 계란 한 판이 계란 30개 들어있던데요? 이거예요. 맞죠? 여기서 쓴 이 판이 바로 묶음 단위예요. 몇 개를 묶은 거죠? 계란 30개를 묶은 거예요, 판은. 자, 그럼 계란 두 판은요? 계란 두 판. 몇 개예요? 계란이 60개죠. 이거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왜? 한 판이 30개였으니까 두 판은 60개겠죠. 판은 30개를 묶음 단위니까, 묶은 단위니까. 자, 한 번만 더. 계란이 10판이래요. 계란 10판 샀어요. 그럼 너 계란 몇 개 샀는데, 계란 300개 산 거예요. 맞죠? 판이 30개를 의미하는 거니까, 30개를 묶은 거니까 계란 10판을 산 거면 계란 300개를 산 거예요. 자, 몰은 얘랑 똑같아요. 똑같이 계란으로 가겠습니다. 계란이 1몰만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란이 30개 있는 게 아니라 계란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그런지는 몰라요. 일단은 모르는 게 좋아요. 계란 1몰이 있으면 계란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는 거예요. 마치 계란 한 판이 계란 30개라고 정해진 것처럼 계란 1몰은 계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해진 거라고요.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란이 만약에 2몰 있어요. 그럼 계란은 몇 개 있는 거죠?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으니까 2몰은 당연히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였을 거예요. 자, 10몰은요? 10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겠죠?
자, 그럼 이제 몰이나 판이나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몰이나 판이나 개수를 묶어버리는 그냥 단위인 거예요. 개수를 세기 위한 단위인데 1몰이 그냥 6.02 곱하기 10의 23일 뿐이에요. 이유는 그냥 몰라도 돼요. 이렇게 정했나봐. 이렇게 정했대요.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계란이 아니라 어떤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면 그냥 이해를 한 거지. 화학에서 원자나 분자나 이온 등을 다룰 텐데 원자가 어떤 원자가 1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자가 2몰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분자가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에 있는 거예요. 되죠? 어렵지 않아요. 1몰이란 거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있잖아요. 이 숫자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이제 화학자 아보가드로를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자, 아시겠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한다. 지금부터 복잡한 이제 계산 같은 경우에는 NA를 써서 나타내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온이 10몰 있다고 하면 이온은 몇 개 있는 거죠? 10 곱하기 NA개 있는 거죠. 되시나요? 이게 몰과 개수의 전부입니다. 자, 그다음 여기 써져 있는 거 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몰이란 거는 작은 입자를 다루기 위한 입자수의 묶음 단위인 거고 1몰은 원자나 분자나 이온 등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들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인 거고요. 이거를 NA개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량수 12인 탄소 12g에 들어있는 탄소 수는 아보가드로 수, 즉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였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해를 못할 거예요. 몰과 질량을 이제 배우고 나셔야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H2, 수소 H2가 1몰 있대요. 그러면 H2 분자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얘가 1몰 있으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괜찮죠? O2가 2몰 있대요. 그러면 O2 분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있는 거죠. 산수예요. CO2가 0.5몰 있대요. 그럼 몇 개 있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그냥 NA개로 쓸게요. 이제 NA개만큼 있는 거죠. NA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니까 자, 그 다음 CH4 메테인 분자가 3몰 있대요. 그러면 얘는 몇 개 있는 거죠? 3 곱하기 NA개만큼 있는 거죠. NH3 암모니아 분자가 4분의 1몰 있대요. 얘는 몇 개 있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NA개. 잠깐 렉 걸렸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자의 개수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자의 개수는 알았는데 그럼 원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분자가 H2 분자가 1몰 있잖아요. 그러면 H 원자는 몇 몰 있는 걸까요? 하나의 분자가 2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 얘가 3개 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3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H는 몇 개 있죠? 이 안에? 이 덩어리는 3개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놈들은 6개잖아요. 곱하기 2를 한 거죠. 왜 곱하기 2를 했어요? 얘가 H2 자체가 H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H2 분자가 1몰이니까 H 원자는 2몰 있을 거고요. 2몰은 2 곱하기 NA개입니다. 맞죠? 계속 같은 거 연습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자, O2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CO2로 넘어갈게요. C 원자는 그럼 몇 개 있을까요? CO2 분자가 0.5몰 있으면 자, 이것도 처음이니까
한 번만 써볼게요. 자, CO2 덩어리가 한 개 있어요. 그럼 이 안에 C는 몇 개 있죠? 한 개 있어요. O는 몇 개 있죠? 2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응용을 해서 CO2 분자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C는 몇 개 있죠? 10개 있어요. O2는 20개 있을 거예요. 왜? O2는 안에 2개니까. 분자 안에 2개로 묶여져 있으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CO2 분자가 0.5몰 있어요. 그럼 C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죠? 0.5몰 있는 거고요. 얘 개수는 2분의 1 곱하기 NaK일 거예요. O 원자는요? 몇 몰 있는 거죠? CO2 분자가 0.5몰이니까 O 원자는 1몰 있는 거고, 개수는요? NaK겠네요. 그냥 쉽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체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CO2라는 분자는 총 3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C 하나, O 2개. 그러니까 CO2 안에 있는 원자는 1.5몰이었을 거고, 개수로 치면 1.5 곱하기 NaK였을 거예요. 아, 별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NH3만 한번 연습하고 끝내볼게요. 끝내는 게 아니라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NH3 같은 경우에 지금 4분의 1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암모니아 4분의 1몰이 있을 때 질소 원자는 몇 몰 있어야 돼요? 4분의 1몰 있겠죠. 수소 원자는요? 4분의 3몰 있겠죠. 전체 원자는요? NH3 분자가 4분의 1몰이고 이 분자는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체 원자는 1몰 있을 거예요. 원자의 개수를 물어보면 Na개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걱정되는 마음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임의의 여기서부터 이제 임의의 기체입니다. 임의의 기체, 임의의 분자 뭐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XY4가 있네요. XY4가 있는데 얘가 지금 4 곱하기 분자의 개수가 4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래요. 그럼 얘는 몇 몰 있는 거예요? 쉽죠? 예, 4몰 있는 거예요, 분자는. 그러면 분자가 4몰 있으면 원자의 총 원자의 몰수는 5 곱하기 4몰이죠. 왜 5를 곱했어요? 이 분자가 5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개수로 나타내면 5 곱하기 4 곱하기 NaK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수를 주고 몰로 넘어오는 것도 자유자재로 넘어오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숫자가 복잡해지면 조금 헷갈리겠죠. 어쨌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몰과 개수였어요. 몰은 묶음 단위이다.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몰과 질량입니다. 이제 몰과 개수와의 관계를 알았어요.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고 어떤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가 몇 몰 있다 몇 몰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그게 대충 몇 개인지 아니까 비교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몰과 질량 마찬가지로 이제 몰과 질량과의 관계를 알아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원자량이란 개념이 나옵니다. 원자량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자량 정의부터 이제 잘 잡고 가야 돼요. 원자량이란 거는 원자 한 개 있잖아요. 실제 화학에서 다루는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매우 작아가지고 나온 개념이에요. 실제로 뭐 제가 탄소 원자 하나를 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그대로 이용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작으니까. 작은 놈들끼리 비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원자량이라는 가짜 질량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원자량 부분을 이제 찍어 볼게요. 먼저 선행을 하는 느낌으로. 원자량이란 게 개념이 되게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나가겠습니다. 원자량은 아까 말했던 대로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너무 작아서 나온 개념이고요. 가짜 질량입니다. 실제 질량이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원자량 12.00으로 정해버렸어요.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정했어요. 제가 모르는 거지 뭐 실제로 모르는 건 모르겠어요. 예.
질량수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원자량을 10이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들 간의 상대적인 질량을 비교해 봤더니, 자, 이렇게 저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한쪽 저울에 탄소 원자를 하나 올려놓고요. 한쪽 저울에 수소 원자를 올려놓으면서 대충 균형이 맞을 때까지 수소를 이제 계속 얹은 거예요. 계속. 그랬더니 대충 12개쯤의 무게가 비슷해진 거예요. 수소 원자가 12개 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수소 원자의 원자량을 이제 상대적인 질량이니까 구할 수 있겠죠. 대략 1이겠죠. 왜? 탄소 하나에 10이라고 정했으니까 수소 12개가 들어갔을 때 균형이 맞은 걸로 봐서 수소는 하나당 1이겠다.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원자량이거든요. 아래 써진 게 실제 원자량의 값입니다. 실제로는 1이 아니에요. 수소의 원자량은 1.008이고요. 탄소의 원자량은 아까 말했던 대로 기준이니까 12.00 정수고요. 산소도 16이 아니라 15.99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 아래 뭐라고 써져 있죠? 문제에서는 단,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12, 산소의 원자량은 16, 질소의 원자량은 14라고 원자량을 줄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이 이제 실제 원자량이에요. 탄소랑 이제 질량을 비교해 봤을 때 수소를 12개 올렸을 때 정확히 균형이 맞은 게 아니에요. 수소 하나당 1.008이기 때문에 12개를 올리면 살짝 수소 쪽으로 더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8이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계산이. 고등학교 화학 시험으로 나오기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 문제 풀다가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과학 탐구가 아니잖아요. 뭐 계산화학이지. 그래가지고 문제에서는 수소나 뭐 산소나 질소 등의 원자량을 무조건 주게 돼 있는데 정수화 시켜서 줄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요. 그래서 이 값을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우선. 아시겠죠? 수소는 1, 탄소는 당연히 기준이니까 12, 산소는 16, 질소는 14. 이 정도로 외우시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에 이 말이 써져 있으면 이걸 그대로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몰과 질량을 얘기하기에 앞서가지고 원자량 얘기를 길게 해드렸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맞아. 한 가지 빼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아니면 좀 흥미가 있는 그 흥미를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원자량 12로 기준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탄소 덩어리를 가지고 왔어요. 얘가 마침 12g이었던 거예요. 탄소 12g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안에 탄소 원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한번 세봤단 말이에요. 제가 센 건 아니고 세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C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었어요. 근데 이 숫자 익숙하죠? 뭐였죠? 아보가드로 수였죠. 질량수가 10인 탄소를 12g 가져왔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탄소 원자들을 다 세본 거예요. 세봤더니 이만큼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했죠. 탄소 원자는 1몰만큼 있었네요. 자, 그러면 뭘 알게 되죠?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었네요.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맞죠? 질량수가 10인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세봤는데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1몰이라고 했으니까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몰과 질량의 기본이에요. 지금부터 1몰의 질량을 정해야 할 건데 원자량, 분자량, 뭐 화학식량 따위에다가 g만 붙여준 게 1몰의 질량이에요. 지금 보셨잖아요, 여기서. 탄소의 원자량 뭐라고요? 12였어요. 가로 열고 친 게 원자량이에요. 이 12에다가 g만 붙여주면 뭐라고요?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산소 원자량 뭐라고요? 이걸로 해볼게요. 16이라고 하고 산소의 원자를 16이라고 했을 때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원자량인 16에다가 g만 붙여준 거예요. 쉽죠?
진짜 별거 아니죠. 이게 전부예요. 몰과 질량에. 자, 그럼 뭐가 헷갈리느냐? 이 원자량을 넘어서 뭐 분자량, 화학식량 뭐 이런 말들이 나와서 그런 건데 제가 잠깐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자량이라는 건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H2 분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수소와 탄소와 산소와 질소의 원자량을 이것처럼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수소의 원자량은 1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H2란 분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H2가 한 덩어리 있을 때 그 안에는 산소 하나, 수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분자량이라고 했으니까 수소는 원자량 1자리가 2개,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산소는 원자량 16자리가 1개, 그래서 18이 되는 거예요. 이 18이 분자량입니다. 괜찮죠? 이게 분자량이에요.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원자량을 준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산수죠. 산수인데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또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럼 화학식량은 뭔가요?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자, 모든 물질이 원자나 분자로 불릴 수 있나요? 원자로는 불릴 수 있겠는데 분자라고는 할 수 없죠. 분자가 아닌 물질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놈들한테 분자량이라는 말을 쓰면 실례죠. 분자가 아닌데 분자량이란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aCl이 대표적인 이온이에요. 뭐 지금은 몰라도 그냥 얘가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온결합 물질인데 얘는 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이라서. 그런데 얘한테 분자량이라고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얘 NaCl의 분자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틀린 질문이죠. 왜? 얘는 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한테는 화학식량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즉 화학식량은 원자량이냐 분자량이나 뭐 그런 걸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화학식 안에 들어있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 화학식량이에요. 사실 분자량이랑 거의 같은 개념인 거죠.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죠. 화학식량은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인 거예요. 이 물질이 분자면 분자량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고 붙이는 거고 분자가 아니면 화학식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뭣도 몰랐을 때 화학식량이라고 하면 말이 돼요. 분자도 어쨌든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어쨌든 이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요. 그냥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다 가짜 질량이다. 질량수 10인 탄소를 기준으로 한 가짜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원자량에 g만 붙여주면 원자 1몰의 질량이었어요. 그러면 똑같겠죠. 분자량에다 g을 붙여주면 분자 1몰의 질량인 거예요. 이거 바로 응용 가시나요? 어떤 화학식에 g만 붙여주잖아요. 화학식량에 g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 1몰의 질량인 거예요. 진짜 별거 없는데 이 별거 없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다 풀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꼬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이 되게 미숙한 게 있는데, 미흡한 게 있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예요. 원자량이나 분자량이나 화학식량이나 다 가짜 질량이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적혀져 있는 거를 그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돼요.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탄소의 원자량은 10이다. 산소의 원자량은 16이다. 질소의 원자량은 14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럼 분자량은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니까 이걸 물의 분자량 구했던 것처럼 계산하셔서 구하시면 돼요. 외우면 더 좋고요. 화학식량은요? 분자가 아닌 놈한테 분자량을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화학식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이고요. 그것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원자량은 주어질 거니까. 자, 그렇게 분자량, 화학식량, 뭐 주어진 원자량을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g만 붙이면 그 물질 1몰의 질량인 거예요.
됐나요? 바로 좀 이제 안 된 것 같으니까 연습을 좀 때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화학식량이라고 써놨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아래에 있는 놈들이 뭐 분자일 수도 있지만 죄다 분자라고 이제 출제를 안 하려고. 아니야. 그냥 화학식량 해놨어요. 그냥 화학식량이라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문제에서 수소의 원자량은 1, 산소의 원자량은 16, 탄소는 뭐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12, 질소의 원자량 14라고 줬대요. 이 상태에서 구해보자. 자, 이 화학식 H2라는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뭐죠? 수소죠. 수소가 2개 있는 거예요. 즉 원자량이 1인 수소가 2개 있어가지고 H2의 분자량은 2, H2의 화학식량은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O2는요 마찬가지죠. 원자량이 16인 산소가 2개 있는 거니까 분자량은 32, 화학식량도 3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CO2는요 원자량이 12인 산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자량이 16인 산소가 2개 있으니까 2개를 더하면 44. CO2 분자량은 44, CO2 화학식량은 44 이겁니다. CH4는요 원자량이 12인 산소가 하나 있고요 원자량이 1인 수소가 4개 있으니까 16이 되겠네요. CH4 분자량이 16, CH4 화학식량이 16. NH3는 제가 바로 암산을 할게요. 17이고요 H2SO4는요 자 여기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어요. 계산 실수를 할까봐. 수소 원자량이 1인데 2개 있으니까 2고요 그 황의 원자량은 30이라고 문제에서 줬을 거예요. 제가 안 써놓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산소의 원자량은 16인데 4개 있으니까 64. 합쳐서 98이네요. 자, CaCO3. 자, 칼슘의 원자량은 40. 문제에서 줬을 거예요. 무조건.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량은 12. 산소 3개니까 16 곱하기 3에서 48. 합쳐서 100. 자, C6H12O6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탄소 하나당 원자량이 12니까 6개, 72. 수소가 원자량 1인데 12개 있으니까 12. 산소가 원자량이 16인데 6개 있으니까 96, 다소해서 180,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화학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더해주면 분자량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나가서 H2 1몰의 질량을 물어보잖아요, 만약에 여기 써놓은 물질들의 1몰의 질량을 물어보면 필요 없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이 그람만 붙여주면 된다고요. H2 1몰의 질량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H2의 분자량인 2에다가 g만 이렇게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럼 H2 1몰의 질량이 2g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로 할게요. 암모니아 NH3 1몰의 질량은요 17g이에요. 왜? 분자량이 17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응용해서 NH3 2몰의 질량은 몇일까요? 2몰의 질량, 아이고 글씨 너무 대충 쓰네. 2몰의 질량은 34g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